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가을로 접어들어서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는 절기, 처서가 지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위도 한풀 수그러든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날씨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주에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했었죠. 네,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주 보기 힘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보기 힘든 네. 엄청난 일. 예. 그게 무엇인지 빨리 클릭 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기일식 사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99년 만에 개기일식이었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정말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 휩싸였던 그 일이었죠. 네. 보통 이제 태양이 삼킨 달 이런 식으로 적당할 것 같은데 예. 지난 21일이죠. 미국 조지아주에서 촬영된 사진인데 개기일식이란 우주 공간의 궤도 현상에 태양, 달, 지구 순으로 이렇게 일렬로 쫙 늘어서면서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천체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검은 원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다이아몬드 링처럼 빛이 새어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죠. 예, 인류의 달 착륙에 비견될 장면이 정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유독 밝게 빛나는 이 빛은 뭔가요? 저는 이거 보고 약간 맥주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태양이 외곽대기인 그 코로나라고 하죠. 이 코로나가 선명하게 포착된 모습입니다. 그 뜨거운 가스를 내뿜는 코로나는 평소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개기일식을 통해서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은 이제 지상에서 코로나를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죠. 이번 개기일식은 오리건주를 시작으로 해서 무려 14개 주를 관통하면서 4,200km에 걸쳐 1시간 3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네, 99년 만에 찾아온 개기일식을 보려고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이동을 벌일 정도로 미국 전역에서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관측팀이 가기도 했는데 그 개기일식 관측용 안경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면서 뜨거운 열기를 대변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 관련된 사진 한 장도 보실까요? 네. 아, 백악관도 정말 예외는 아니었군요. 근데 가족과 함께 개기일식을 지켜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게 바로 지금 쓰고 있는 게 말씀하신 그 특수 안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하고 이제 아들 배런과 함께 개기일식을 지켜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예.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있죠.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제 뭔가 좀 더 다른 고급 제품을 쓸 수도 있었겠는데 어쨌든 이 특수 안경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불과 $1 정도에 팔렸다고 하는데 개기일식이 가까워지면서 무려 $20까지 가격이 20배가 뛰었어요. 그렇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부 상점에서는 이제 품절 사태까지 보였다고 하니까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걸로 대변될 수 있겠죠. 네, 그렇네요. 근데 저는 좀 눈에 띄는 게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는 안경을 벗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네요. 네, 큰일 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의 경우 태양의 80% 정도가 가려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태양을 직접 바라볼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각막 손상을 입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사진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부인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맨눈으로 태양을 이제 잠깐 이제 바라봤는데 아마 지지자였나 봐요. 외쳤다고 합니다. 쳐다보면 안 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서 그 소리를 듣고 곧바로 이제 고개를 돌린 후 특수 안경을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이 개기일식을 뉴스 등을 통해 지켜본 사람들은 SNS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그럼 언제 이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궁금하겠죠. 예, 지난 2009년 7월 22일에 태양이 80%가량 가려진 부분일식을 끝으로 볼 수 없었는데 이 한반도 일식은 10년 만인 오는 2019년 1월 6일 오전 9시쯤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개기일식이 아니라 부분일식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연출됐다 이런 평들이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달라진 대통령의 업무 보고 풍경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모습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 차담회를 가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장소가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뭐 보통 차를 마시는 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유영민 과기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뒤로 보면 휴대폰으로 이제 인증샷을 찍고 있는 분들의 모습도 네, 보이죠. 여기 이렇게 또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네요. 네. 이날 이 업무 보고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이제 단순한 보고보다는 그 토론의 중요성을 무척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분 보고 후 예정된 토론 시간을 40분가량 넘겨서 90여 분간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2시에 시작된 업무 보고가 4시 10분이 돼서야 끝났다고 합니다. 특히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그렇죠. 되면 안 된다. 네. 이 점을 좀 많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사진을 통해서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무원들로부터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런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네, 요즘에 어디 가서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번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무원들과 сел카를 찍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네. 마치 인천공항에서 한류 스타가 오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는 약간 그런 모습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같은 날 그 정부 과천청사 로비 모습입니다. 이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제 방통위 업무 보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공무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대통령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는 주변 분들이 아주 행복해하는 표정이죠. 네, 그 어떤 아이돌과 찍을 때 표정과도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네. 행복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네,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념사진과 사인 공세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제는 좀 이런 느낌이 그닥 낯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관련 사진 더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서는 사인을 해주고 이렇게 건네받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모습이죠? 네, 예전에는 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군부대에서. 네,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예, 이날 문 대통령은 이제 1시간가량 국방부와 합참을 순시할 예정이었는데 그 장병들과 화상 통화가 길어지고 또 이제 국방부와 합참 소 여군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사인을 요청하면서 20분가량 지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동안 추진했던 각종 정책이 이전 정부와도 참 많이 다른 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특히 좀 이 문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가 단순한 타격 그 이상이다. 이런 그렇죠. 반응이 많더라고요. 네. 그 대통령이 그 사전에 동선이 좀 약속돼 있죠. 예. 네. 그 약속된 동선을 벗어날 경우 이제 경호관들도 그렇고 이 사진 기자들도 이제 상당히 당황하고 진땀을 빼는데 네.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다가가도 이제 특별히 제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게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면서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표방한 것이죠. 네. 문 대통령의 이런 일련의 낮은 행보가 일단 인사 파문에도 불구하고 70에서 80%라는 고공 지지율 유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대통령 업무 보고는 총 22개 부처를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선 부처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업무 보고에 익숙하지 않아서 준비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진은 손을 굉장히 가까이서 클로즈업한 네. 사진이네요. 어떤 사진인가요? 이유가 있는데 지난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모습입니다. 엄지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것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골무죠. 네, 골무죠. 네, 골무 껴보셨나요?
네, 저 그 네. 바느질 할 때 좀 한번 껴봤는데. 그렇죠. 골무는 이제 바느질하고 할 때 손가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또 바느질 이외에도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종이나 이런 같은 관련 서류를 많이 취급하거나 할 때 손가락을 많이 써야 되니까 네.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외에도 뭐 생산 현장의 근로자들이 뭐 고무로 만들어진 이런 골무를 이용해서 작업 능력을 이렇게 배가시킨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주인공은 뭐 누구냐 하면 바로 이게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그 청색 그 고무 골무를 낀 엄지손가락으로 그 재판 서류를 이렇게 움켜잡은 사진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네, 그러게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에 대법원을 비판하면서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네, 대법원을 정면 비판하고 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려서 주목을 받은 인물이죠.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를 나눌까요? 예. 네, 재판정을 나오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인데 이 사진에서 그 손가락 부분을 확대한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밑에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인데 예.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로도 평가받기도 하는데요. 그 지명 후 소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네.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당사자와 호흡을 하며 재판만 했다면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죠. 화제를 모았는데 또 그 자녀 2명이 모두 판사로 재직 중이고 또 사위와 며느리까지 모두 법조인으로 뭐 밝혀졌습니다. 법조인 가족이네요. 네, 그렇죠. 일각에서는 로펌을 차려도 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얘기도 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 대법원장 면담 당시에도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BMW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뭐 도보로에서 왔다. 버스, 메트로, 워크 이거 그렇죠. 이제 줄여서 이제 BMW라고 하죠. 영어 잘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날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서 이제 춘천에서 서울로 이동을 했는데 그 경로를 살펴보니까 근무지인 이제 춘천에서 그 강변 동솔 터미널까지 뭐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초역 인근 내려서 이제 걸어온 거죠. 이제 수행원도 없이 온 까닭에 그 대법원조차도 김 후보자의 구체적인 동선과 도착 예정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잠시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마 이날 대법원 방문이 그 춘천지법의 공식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용차를 타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대법원 관계자의 해석이었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의 지원을 받아서 청문회 준비에 나설 예정인데요.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초순쯤에 이틀 정도 열릴 전망입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 건물이죠. 명물 빅벤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시계탑 보수공사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정오에 마지막 종을 뭐 다시 울리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마지막 종을 울리고 예. 대규모 수리 공사를 위해서 2021년까지 그 4년간의 침묵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빅벤은 매년 12,000명이 방문하는 런던의 관광 명소인데요. 공식 명칭은 엘리자베스 타워입니다. 1859년 건축됐으니까 벌써 한 160년 가까이 된 건데 그 노후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서 이제 2,9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은 약 한 480여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저 아직 영국 이곳에 한 번도 안 아, 가봤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 빅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2021년까지 종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 4년 후에나 가야 이 영국에서의 빅벤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좀 너무 아쉽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 영국 의회 이런 결정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일부 의원들이 의회에서는 이제 빅벤 보수를 결정했을 뿐 그 보수 기간 내에 그 종을 울리지 않기로 한 결정은 없었다면서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한 건데 그 테레사 메이 총리 역시 옳지 않다면서 당장 재고돼야 한다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궁 유지를 관할하는 하원위원회는 그 종소리를 중단하지 않으면 네. 그 보수공사를 그 참여한 작업자들이 그 청력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지난 21일 정오에 빅벤의 마지막 종소리를 들으려고 정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사진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네, 정말 다들 4년간의 공백이 아쉬운 건지 다들 이날 이날 정오의 마지막 그 종소리였죠. 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남기고 하고 있네요. 네, 다 그래도 동영상으로 남겼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200여 대 전투기로 런던을 무차별 공습할 때도 이 빅벤이 멈추지 않고 종을 울려서 영국민들을 단합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종소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그래서 그동안 또 빅벤은 15분에 한 번씩 종을 울려왔는데, 특히 우리나라 보신각처럼 매년 1월 1일 0시가 되면 트래팔가 광장에 모인 영국인들이 그 종소리와 함께 올드랭 사인을 합창하면서 무군해를 떠나보내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벤의 마지막 종소리를 들으려고 의원들과 의회 직원뿐 아니라 이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우리를 찾은 거죠. 보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런던의 명물인 빅벤은 4개면 중에서 1개면만 작동할 예정이고요. 또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종소리 없이 시간을 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정 방청 응모권 92번 당첨돼서 이제 머리에 딱 붙이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은데, 어제 열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재판에 쏠렸던 대중의 관심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사진 한 장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 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한 시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객을 위한 사전 방청권 추첨을 위해서 줄을 서면서 이제 응모권을 이마에 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응모권을. 법원이 결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에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 역시도 불허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비록 생중계는 무산되긴 했지만 참여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 전체 그 150석 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이 그 30석이었는데요. 모두 454명이 방청을 신청을 해서 15.1대 1이라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 경쟁률인 7.7대 1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 그렇죠.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때는 일반인의 한 68석이 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고 공판인 만큼 보안 문제와 피고인의 가족석 확보 등의 문제로 그 좌석 배정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응모 절차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시민들은 그보다 훨씬 이른 오전 6시부터 모여들어서 줄을 섰어요. 네, 그렇죠. 오전 10시부터 그 추첨장 입장이 시작이 됐지만 그 시민들이 속속 도착을 해 대기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 다음 사진을 통해서 한번 추첨장의 열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여기 네모난 통 안에 추첨 종이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이렇게 들고 막 흔들고 있네요. 이날 추첨장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 왔는데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남매 등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응모 번호가 적혀 있는 연보라색 용지에 이제 이름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이제 제출을 하는 건데, 제출해서 이것도 공정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법원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법원 직원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응모권을 잘 섞은 후에 오전 11시부터 무작위로 그 30명을 추첨하는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경기도 용인에서 이날 오전 6시에 도착을 해서 가장 먼저 줄을 선 그 신청자는 자신이 배부받은 추첨번호 1번이 당첨되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에도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새벽 6시에 온 만큼 추첨돼서 그만큼 1번이니까 보람이 있었을 것 또 같습니다. 1번이 되니까 또 의미가 있죠. 이날 방청권 신청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눈에 띄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추첨에서 떨어진 시민들은 너무 적은 일반석 배정에 왜 30석밖에 안 되냐, 그 이유를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새벽부터 줄을 섰는데 5분 만에 추첨이 끝나서 아쉬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패스트 것.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